안녕하세요.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강의 강철입니다. 제목이 자극적인데 모든 ICO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라 2018년 이후에 국내에서 돈 냄새를 맡고 진행하고 있는 상당수의 국내 ICO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블록체인 리서치 및 블록체인 미팅에서 관계자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몇몇의 블록체인 백서를 검토해준 이력도 있는 이해 관계자로서 국내 ICO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프로세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업체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꽤 많은 업체들이 이런 식으로 단지 돈이 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회사가 새로운 사업 모델을 그런 생각을 할 때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소비자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VOC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종합하여 미래의 기술들을 빠르게 리서치를 하고 어떤 부분들이 꼭 필요한지 전략적으로 아젠다를 세운 다음에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그리고 정상적인 업체들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런데 ICO를 진행하는 국내 상당수의 쓰레기 같은 업체들은 일단 코인을 기반으로 서비스 전략을 짜기 시작합니다. 일단은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 후 회사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분야를 찾기 시작합니다. 즉 정상적인 전략 방법이 아니라 어거지로 끼워 맞추는 방식인 것이죠. 그런데 있을 리가 없죠. 현재 블록체인이 꼭 필요한 분야는 정말 몇 가지가 안 됩니다. 미래에 정말 훌륭한 블록체인이 나오지 않는 이상 현재의 인터넷 기업을 대체할 기술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러한 분야들은 거의 다 점령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많은 업체들이 보상, 즉 리워드에만 치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분야를 찾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상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ICO가 아니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암호화폐로 돈을 벌기 위한 전략이 이제 세워진다면 우선 백서를 그럴듯하게 작성하기 위해서 유사한 백서를 찾기 시작합니다. 괜찮은 모델을 찾았으면 내용을 살짝 바꿉니다. 마치 논문을 표절하는 것과 유사합니다. 암호화폐가 꼭 필요한 분야라고 한다면 백서를 따라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들은 본인이 이걸 왜 써야 하는지도 감을 못 잡기 때문에 유사한 논문을 찾아서 말만 바꾸게 됩니다. 초기 발행량과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 몇 년 후를 고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되나라는 주먹구구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초창기 발행량은 철학과 같은 부분인데 그들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리 만무하죠. 백서를 완성하기 위해서 인재를 찾기 시작합니다. 링크드인 같은 곳에서 학벌이 좋거나 유명한 기업에 근무했던 인물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블록체인과 상관이 없어도 학벌이 되거나 유명한 기업을 다녔으면 오케이입니다. 그들에게는 백서를 넣을 스카이나 카이스트, 삼성전자와 같은 명함이 필요한 것 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단기 및 일회성 멤버들입니다. 백서 때문에 올라가면 됩니다. 창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은 본인들 생각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한 반년 만에 대부분 금방 그만둡니다. 그래도 아쉬울 것은 없습니다. 코인의 자금이 성공적으로 모금이 된다면 본인들 몫으로 코인을 주거든요. 왜 블록체인 연봉이 셀까요? 개발자도 부족하지만 이렇게 프로젝트가 엎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단기간에 돈을 빠르게 땡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백서에는 언제 상장을 할 계획이고 언제 어느 회사와 파트너십을 할 계획이다 등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 의미 없는 파트너십과 거래소는 제대로 상장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대한 거래소는 엠바고가 있어서 일정대로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은 거래소도 비리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상장되는 거래소인 중소형 거래소와 상장을 합니다. 백서 같은 경우 수준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제 기준으로 어떤 것들은 하루면 만들 수 있는 허접한 수준의 백서가 대다수입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기술이 없이 비즈니스만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토큰은 이더리움 기반으로 만듭니다. 상장하기 쉽고 개발자 입장에서는 만들기 편리하며 이미 많은 오픈소스들이 존재하니까요. 실제 프로젝트의 내용들을 보면은 중국 개발자 기준으로 6에서 12 멤버스 수준의 내용물만 있는데 정말 대학생 졸업작품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 만들어냅니다. 참고로 정말 좋은 백서는 어디선가 보지 않는 기술들이 있어야 됩니다. 몇 번의 상장과 협약이 끝나면 더 이상 진행을 안 하며 본인들이 뭘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투자자들은 속이 타고 더 이상 뭐 파트너십이 없냐라고 말을 하지만 코인 업체들은 정부가 가로막는다며 하소연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투자자들에게 받은 투자금, 즉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현물 매도한 후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합병을 하거나 인수를 합니다. 즉 이미 투자금을 거의 다 써버린 것이죠. 하지만 투자자들은 본인들 돈으로 다른 회사를 합병하는 것인데 일을 잘한다고 좋아합니다. 본인들의 자금으로 그냥 코인 회사의 몸집을 키워준 사실을 까먹은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합병을 한다는 소식에 코인의 금액이 오릅니다. 회사는 투자자들의 돈으로 그대로 다른 회사를 합병했을 뿐이며 전혀 손해는 없습니다. 공짜로 다른 회사를 꿀꺽 먹었거든요. 나중에 여차하면 다시 팔면 됩니다. 회사의 몸집이 커졌으니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고 주식도 올라갑니다. 이것이 최근 국내 ICO를 하는 기업들이 하는 현실입니다. 딱 한두 가지, 거래소 하나 상장과 협약 하나 정도만 약속만 지키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합니다. 그마저도 웃긴 협약들이 많은데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어디서 뭐 유명하지도 않는 어떠한 업체랑 협약을 하는 정도로만 약속을 합니다. 손해를 보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 뿐입니다. 거래소와 이제 코인 회사는 단 1%도 손해를 본 적이 없습니다. 투자자들이 월급과 합병, 프로젝트비 모두 다 대주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내에서 하는 ICO들은 이와 비슷하게 진행합니다. 총 시총 목표액은 몇백억 정도로 잡고 ICO는 대체로 약 50에서 200억 정도의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으로 모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금이 완료되면은 적절한 금액일 때 시장가에 매도를 합니다. 그들이 해당 코인을 매도를 하든 안 하든 어차피 투자금으로 모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약 100억 정도의 현금이 생기며 나머지 20에서 30% 코인은 재단이 보유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20에서 30% 정도의 코인을 감시하기 때문에 이 회사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코인은 버린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재단 물량은 시장에 쉽게 풀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물량을 보면서 희망 회로로 돌립니다. 재단도 안 팔고 있으니까 즉 이 코인은 재단이 올릴 거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면서 말이죠. 개발팀에게 주는 20% 정도의 코인은 사실상 2차 매도 코인입니다. 개발팀에게 모두 나눠줬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토큰 세일과 섞여서 알기 힘들며 모든 코인을 1차적으로 알고 있는 이들은 호재 소식에 맞춰서 거래소에 매도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을 갖고 있습니다. 5에서 10%는 ICO를 위해서 도움을 준 어드바이저한테 줍니다. 이 사람들 네임밸류가 없었으면 모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만 골라서 접선 후 코인을 줄 테니 이름을 빌려달라 부탁을 합니다. 어드바이저 입장에서는 몇 억을 꽁으로 준다고 하는데 나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15%가 남는데 이거는 거래소를 뚫기 위한 코인입니다. 바로 리스팅비입니다. 여기서 회사는 단 한 푼도 돈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에게 받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은 이미 현금화하여 합병이나 회사 운영비로 충당하고 있고 거래소 상장도 코인으로 하였고 어드바이저도 코인으로 퉁쳤습니다. 참고로 어드바이저도 대부분 어드바이저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회사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자기가 어드바이저 하겠다라고 말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기까지가 상당히 많은 국내 업체들이 실제 실행하는 ICO 단계입니다. 저는 이런 거지같은 국내 암호화폐 세계를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국내 ICO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웬만해서는 하지 마세요. 진짜 지금 ICO하는 업체들은 투자자분들 남은 돈까지 모조리 탈탈 털려고 작정한 업체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당장 몇백억 땡기는 방법만 고민하고 있을 뿐이지 투자자분들 보고는 안드로메다를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돈을 먹기 좋은 ICO에 이미지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참여를 안 하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몇백억보다 이미지가 더 중요한 기업들은 ICO를 절대 안 합니다. JP모건이 마음먹으면 몇천억 이상 코인을 상장할 수 있을 테지만 그들이 왜 한 푼도 돈을 벌 수 없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그런 방향을 전환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사기를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에 관심도 없는 이런 업체들의 참가로 인해서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같은 메이저 코인에 들어갈 비용이 분산되고
홀더할 마음이 1도 없는 업체들의 매도로 인해서 금액 하락이 되는 악순환이 발생된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쓰레기 같은 거래소와 아쇼 업체들이 모두 다 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암호화폐 강의 강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